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부터 스프링 부트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밑에 있는 스프링 부트란 소개해서 보시면, 이제 스프링 부트는 단독 실행하기만 하면 되는 상용화 수준의 스프링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최소한의 설정으로 스프링 플랫폼과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이제 스프링 부트 그러니까 spring.io에 가서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에 가면은 저렇게 영어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짧게 얘기를 해보면, 스프링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쉽도록 이제 기본 설정, 그 자바 기반으로 되어 있는 자바 컨피그를 이용해서 자동 설정되는 설정들을 해놓은 것들을 가져다 쓰면 그냥 빠르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개발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개발 생산성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스프링 같은 경우는 그 기존에는 이제 XML 설정 부분이 워낙에 복잡하기도 하고 이제 어려웠기 때문에 좀 개발에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스프링 부트가 나오면서 이제 자바 컨피그를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빠르게 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자바 개발자들도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그 도구를 손에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보시면 스프링 부트의 이제 기능을 정의를 해놨습니다. 보면 이제 스탠드얼론, 단독 실행 가능한 스프링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한다. 이제 스프링 부트를 기본 생성을 하게 되면은 이제 톰캣 8.0 8.0을 인베디드 컨테이너로 활용을 해서 이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웹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실행이 가능한데요. 이제 밑에 보시면 톰캣, 제티, 그리고 언더토우라고 하는 이 세 종류의 그 와스를 인베디드 형태로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와르로 만들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인베디드 컨테이너들을 제외를 하고 가능한 배포본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터 폼이라고 하는 그 각각의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 메이븐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이 스타터들을 추가함으로 해서 이제 해당하는 스프링의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 의존성과 그리고 설정들이 자동으로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토매티컬 컨피그레이션, 오토 컨피그레이션이라고 해서 그 애노테이션과 그리고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용화 수준의 통계, 그리고 상태 점검, 외부 설정 기능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스프링 부트는 XML 코드를 생성하거나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수 자바 클래스만으로 설정하고 연동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요. 굳이 XML 설정을 가져다 쓰겠다 하면은 그 임포트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가져다 쓸 수는 있지만, 그냥 가능하면 자바 컨피그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프링 부트를 시작을 하는 건 매우 간단합니다. 이제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면 되는데요.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려면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인트라넷이나 그 외부 연결이 차단되어 있는 그 프로젝트 환경이라고 하면은 아마 좀 사용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넥서스 환경이 있다고 하면은 그 넥서스를 통해서 가능하긴 하겠지만, 사실 해본 적은 없고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곳들은 대부분 그냥 외부 네트워크 연결을 허용을 해주니까 이제 별 다른 설정 없이 그냥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프링 부트를 생성을 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메이븐 혹은 그래들 플러그인을 이제 개발 도구에다가 플러그인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실 때 메이븐하고 그래들 둘 중에 어떤 거 사용을 할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할 때 보면은 이 start.spring.io 사이트에서
접근을 하시면 이 스프링 이니셜라이저라고 하는 사이트가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프로젝트 메타 데이터 정보를 입력을 하고, 그리고 오른쪽에서 프로젝트에서 의존성을 갖고 있는 라이브러리들을 체크를 하면은 이제 이 선택한 값에 따라 가지고 zip 파일로 만들어서 프로젝트를 떨궈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그 그래들 프로젝트로 바꿔놨고, 그리고 자바 1.8에 그리고 스프링 부트는 1.25를 사용했고, 기본적으로 이 웹 그 의존성을 추가를 하고, 이제 밑에 있는 제너레이트 프로젝트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 상단에서 아티팩트에 정의되어 있는 이 값을 이용해서 zip 파일을 만들어서 떨궈주고요. 이제 크기만 보면 2.8KB 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크기죠. 그래서 이제 내려받은 프로젝트를 압축을 해제를 하고요. 네, 여기서 이제 지금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STS를 쓰는 편입니다. 스프링 설정되어 있는 플러그인이 포함되어 있는 배포본이기도 하고, 이제 어쨌든 그 이클립스나 STS 그 스프링 쪽에 그 업그레이드가 있으면 바로바로 적용돼서 배포본이 나와서 애용을 하는 편이고요. 여기서 이제 그래들 프로젝트를 이제 선택을 해서 임포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포트 뭐 그래들 프로젝트 하는 것 자체는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뭐 굉장히 많고요. 그냥 이제 그래들이 있는 프로젝트 루트를 찾아서 여기 브라우저로 찾아놓고 빌드 모델을 하면은 이제 그래들에 해당되는 프로젝트를 쭉 찾아내고, 그럼 이제 체크하고 이제 피니시를 누르시면 이제 그래들 프로젝트 관련 이제 의존성 설정되어 있는 부분까지 그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쭉 불러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지금 이제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르 형태로 배포할 수 있도록 이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자르라고 하는 그 플러그인이 설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베이스 네임 그리고 버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프로젝트를 이제 빌드를 하게 되면은 demo.0.0.1 snapshot.자르라고 하는 형태로 그 프로젝트를 배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요 상단에 이제 빌드 스크립트라고 해서 그 그래들이 좀 커스텀 되면서 외부에 이제 저장소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를 구동하는 데 필요한 이제 여러 가지 플러그인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첫 번째 있는 자바는 이 해당하는 프로젝트의 자바 플러그인을 통해 가지고 컴파일하고 뭐 클린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밑에 이클립스는 이제 이클립스에서 임포트를 해 가지고 자바 프로젝트로 인식을 하도록 하는 거고, IDA는 이제 최근에 많이 쓰이고 있는 인텔리제이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스프링 부트는 그 스프링 부트에 좀 관련된 익스텐션들이 있는데 그 설정들을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밑에는 스프링과 관련된 의존성 관리 기능을 추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그 의존성 부분을 통해서 이제 스타터 웹이라고 하는 의존성을 추가를 했고, 그리고 이제 테스트 시에는 스프링 부트 스타터 테스트라고 하는 의존성을 추가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는 제가 이제 요 사이트에서 그러니까 웹상에서 이제 내려받아서 임포트 하는 법을 보여드렸고, 이제 이 인텔리제이 STS 여기서도 손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제 스프링 스타터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시고 넥스트를 누르시면
네, 이제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아니, 이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웹에서 했던 설정과 유사한 형태로 그 설정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메이븐과 그래들이 있고, 전 그래들 선택하고, 이번엔 와르로 해서 만들 거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넥스트를 누르면 의존성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웹을 선택을 하고 피니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스타트 spring.io에서 그 비슷한 형태로 이제 파일을 내려받고 이거를 그래들 프로젝트로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위랑 차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웹앱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부분이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은 요 데모에 보시면 서블릿 이니셜라이저라고 하는 이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서블릿 이니셜라이저는 그 EJB 3.0 이상 이제 스펙에 추가된 부분인데, 이제 기존에는 web.xml을 가지고서 그 이 프로젝트가 웹 프로젝트라고 하는 설정을 했었는데, 이제 EJB 3.0 스펙이 되면서 이제 서블릿 이니셜라이저라고 하는 그 인터페이스를 네, 웹 애플리케이션 이니셜라이저인 것 같네요. 어쨌든 이제 이 애플리케이션 이니셜라이저를 통해 가지고 이 자바 설정만으로 이 프로젝트가 웹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안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니셜라이저를 통해서 웹 프로젝트라고 하는 설정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프로젝트에서 그 관련된 라이브러리들은 웹앱 라이브러리에 이제 관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스프링 부트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엔트리 포인트, 진입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기존에 그 스프링 프로젝트였을 경우에는 이 메인으로 되어 있는 이 애플리케이션 부분을 거의 보지를 못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자바 프로그래밍 할 때 이제 처음에 메인 메서드 가지고서 이제 그 실행하고 하는 방법을 했었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스프링 부트 이용하거나 다른 웹 애플리케이션 이용할 때는 이제 프레임워크에다 맡기다 보니까 그 실행 지점을 따로 정의를 안 했었죠. 근데 이제 스프링 부트로 오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 스프링 애플리케이션 런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 해당하는 클래스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인베디드 컨테이너를 통해 가지고 웹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실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디렉토리들이 src 메인 슬러시 자바 그리고 리소스 그리고 테스트 자바 이렇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자바 그 프로젝트 구조인데, 이제 제가 하이브리스 보면서 좀 황당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 src 밑에 웹 밑에 뭐 웹앱 그리고 그 밑에 웹 inf 이런 식으로 좀 관례적이지 않은 형태의 디렉토리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구조를 살펴보는데 약간 혼선을 빚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프링 부트 같은 경우에는 이따 그냥 실행을 한번 또 해야 되겠네요. 네, 실행하는 방법은 이 애플리케이션 위에서 이제 실행을 누르면 스프링 부트 앱이라고 하는 형태로 실행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배너 부분이 나오고 또 이제 이 스프링 부트에서 로고를 쭉 찍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8080 포트 기본으로 해가지고 실행이 되고, 지금 보면은 웹자르랑 그리고 기본 경로들만 지정되어 있는 형태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가볍게
컨트롤러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프링 그러니까 스프링 부트 이제 1.2가 되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스프링 4.0 이상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프링 4.0에 보면은 레스트 컨트롤러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레스트 컨트롤러에 보시면 얘는 그냥 기존의 컨트롤러 어노테이션에다가 리스폰스 바디라고 하는 어노테이션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그 메소드에서 이제 요 하위에 있는 메소드에서 이제 리스폰스 바디라고 일일이 붙여주는 그런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레스트 컨트롤러 붙여주면은 이제 밑에 있는 메소드에서는 별도로 리스폰스 바디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붙이지 않아도 이제 스프링에서 자체적으로 그 이제 리퀘스트에 따라 가지고 그에 적합한 형태로 그 리턴 값을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실행을 해서 들어가면 네, 뭐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스프링 부트 자체가 이제 워낙에 가벼워지다 보니까 그 프로그래밍을 하고 시작하고 테스트하는, 그러니까 확인하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 간결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프링 부트 실행하는 방법은 그 run as로 해가지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스프링 부트 앱을 선택해서 실행하는 방법이 있고, 혹은 이제 그래들 태스크라고 해서 이제 그래들 프로젝트에는 그 그래들 실행 항목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태스크 퀵 런처를 선택을 하고 여기서 이제 부트 런이라고 하면은 스프링 부트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네. 1.8 설정이 안 돼 있어서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혹은 오타를 냈군요. 네, 혹은 이제 이 커맨드 라인 쪽에서 그래들 부트 런이라고 치면은 이제 좀 전에 실행했던 것처럼 동일한 형태로 실행이 또 가능해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번 프로젝트를 한번 살펴보면, 제가 좀 전에 자르는 보여드렸고요. 네, 부트런을 하면 컴파일하고 하는 시간이 좀 걸리네요. 부트런이 지금 유닉스에서만 저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윈도우에서도 똑같이 그래들이 설치되어 있으면 다 돼요. 그러니까 메이븐 같은 경우에는 mvn하고 부트 콜론하고 런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결국은 이제 메이븐과 그래들 그 빌드 툴에 명령하는 방식에 추가된 거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좀 전에 그 빌드 그래들에서 추가했던 어디 갔어? 요 스프링 부트 이제 플러그인 통해 가지고 그래들의 그 해당하는 태스크가 추가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웹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제 프로바이드 런타임 해가지고 그 또 스타터 톰캣이 하나 추가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행될 때만 그 스타터에 이제 톰캣을 불러와서 그 인베디드 톰캣을 실행을 시켜가지고 웹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형태인 거죠.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그러니까 태스크 래퍼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레드를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래퍼 기능 때문인데요. 음, 음, 이제 사실 메이븐 같은 경우는 메이븐 프로젝트를 사용하는 사람들 모두 다 이제 메이븐을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래퍼라고 해가지고 그 프로젝트 내에 그 실행에 필요한 그레들 실행 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그레들이라고 하는 그 폴더가 있고 그 안에 래퍼가 있고 그 안에 이제 자르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그레들 w, 그레들 w.bat 파일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그레들 w는 리눅스나 유닉스 같은 이제 유닉스 계열 운영체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크립트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그레들 w.bat는 윈도우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배치 파일입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면은 이제 이 그레들 래퍼 안에 있는 이 그레들 래퍼.자르를 이제 자바로 실행을 하면 그냥 하는 역할인데 이제 이 래퍼를 실행을 해가지고 그 별도의 그레들 프로그램을 그 프로젝트 같이 있는 사람들 컴퓨터에 모두 설치하지 않아도 이제 한 명이 먼저 선행적으로 개발을 하고 나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 래퍼로만 해서 실행을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은 그 스크립트 안에서 좀 그레들의 래퍼에 자르 실행하고 그 안에 이제 해당하는 명령어들을 실행할 수 있는 형태로 쭉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그레들의 태스크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이제 나중에 굉장히 좋아지실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레들 쪽 그 세미나를 한번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레들 같은 경우에는 엔트, 메이븐, 아이비 이런 이제 기존에 있던 빌드 도구들에 대한 호환성도 제공을 하고 이제 그룹이라고 하는 그 언어가 있어요. 이제 그룹이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그룹이 그 그룹이 언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DSL을 선택을 해서 이제 그 사용자가 그룹을 가지고서 이제 스크립트를 짤 수 있으면 그 스크립트로 동작을 하는 이제 기능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드가 되는 중에 해당하는 스크립트를 추가적으로 넣음으로 해서 이제 추가적인 작업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제 마치 그 하이브리스에서 엔트 이용해 가지고 쭉 빌드를 할 때 이제 그 모델 객체 그러니까 모델 프로젝트 부분이랑 그러니까 코어 부분이랑 뭐 파사드 프로젝트랑 해가지고 뭐 컴파일하고 처리하는 부분들을 이제 그래들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 아마 해본 사람이 아마도 없겠죠. 네, 그래서 뭐 선임 개발자가 이제 프로젝트 최초에 이제 만들어서 그래들 래퍼를 추가를 한 상태로 쭉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여기서 제가 또 하나 이제 나중에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Git인데요. 요 그 최초에 이제 생성된 프로젝트에서 필요 없는 그 컴파일할 때 생기거나 빌드할 때 생기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이그노어 시키는 부분인데 요 git ignore.io 사이트에서 이제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그 기능들을 추가를 해 놓으면은 git ignore에 등록하는 파일들을 쭉 생성을 해줘요. 이클립스 빼먹었다. 인텔리제이
뭐, 해서 git 같은 경우는 그냥 일단 로컬 저장소 기본이기 때문에 git init이라고 치면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 해당 git 저장소 이제 초기화 작업을 하게 된 거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git이 이제 초기화되면서 이 파일들을 추적할 거냐라는 상태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것 중에 .class, .gradle, .java 버전, .project, .settings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bin도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제 얘네를 이그노어 시킬 수 있는 애를 추가를 하는 거죠. 뭐였지? settings. 그러면 이제 굉장히 이제 파일 양이 축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제 전 이것만 가지고서 버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git을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이제 제가 로컬에서 이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이제 이거를 제가 그냥 원하는 어떤 저장소에든지 얘를 밀어넣고 이제 팀원들이랑 같이 공유를 하면서 코드가 어떻게 변경사항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와르 파일이나 자르 파일을 만드는 건 굉장히 간단한데요. 이제 그래들 W하고 빌드라고 명령을 치면은 이제 그 빌드.그래들에 선언되어 있는 자르나 와르 그 속성에 따라 가지고 이제 빌드 하위에 lib 폴더에다가 이제 파일을 생성을 합니다. 이제 보시면 자르 파일을 생성을 했고, 그리고 이제 스타트 스크립트를 만들었고, 이제 디스트 타르 만들어서 집 만들고, 또 이제 와르 만들고, 이제 부트 리패키지 처리를 했고, 어셈블링 하고, 컴파일 테스트 하고, 이제 프로세스 테스트 리소스 했고, 그리고 이제 테스트 클래스 했고, 이제 작업이 쭉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드 lib에 가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크게 두 개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스프링 부트에서 처리하는 작업인데 이제 처음에 그 자르 파일을 만들고 이 자르 파일을 이제 부트 리패키지를 통해 가지고 실행 가능할 수 있는 이제 와르 파일로 만들어 주는 거죠. 이때는 실행하는 건 그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데모 이렇게 실행을 하면 이제 제가 이클립스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같은 화면으로 해서 쭉 로고를 찍고 실행된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똑같은 형태로 이제 지금 스프링 부트 애플리케이션이 떠 있어서 동작을 하죠. 그리고 이제 중단시킬 때는 그냥 컨트롤 C 누르면 중단되고 끝이 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뽑아놓은 자료도 있고, 그리고 이제
gist github.com의 iHoneymon이라고 하는 이제 제 개인 gist 화면에 가면은 제가 작성한 그 파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위에 있는 스프링 부트 introduction.md 파일을 보시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문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프링 부트는 기본적으로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요 애플리케이션 클래스를 통해 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자바 애플리케이션이 등록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클립스의 기능 중에 보시면 익스포트에 그 익스큐터블 자르 파일 있고 러너블 자르네요. 이 러너블 자르 파일을 통해 가지고 그 실행 가능한 자르 파일로 만드는 거랑 유사한 형태로 자르 파일을 만들어서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에 보면 이제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가 있고 뭐 메타에서 이제 그 자르 파일을 실행할 수 있는 기본 정보들을 포함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나중에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프링 부트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 스프링 부트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인데요. 이제 요게 데모 애플리케이션에 이제 제일 상단에 추가되어 있는 어노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프링 부트는 그 자바 컴피그와 어노테이션을 기반으로 해 동작을 하고 있다는 거를 이제 명심을 해주시고요. 이 해당하는 클래스를 쭉 들어가 보면은 요 세 개의 어노테이션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 컨피규레이션이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은 이 클래스가 이제 자바 컴피그를 그러니까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는 거고, enable auto configuration은 이제 자동 설정을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인 거고, 컴포넌트 스캔은 이 해당하는 클래스가 있는 위치부터 쭉 이제 어노테이션이 선언되어 있는 애들을 검색을 해가지고 빈으로 등록을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부트 이제 1.2인가 그 전 버전에서는 이 세 개의 어노테이션이 붙어 있었던 게 이제 1.2 버전으로 올라오면서 그냥 스프링 부트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어노테이션 하나로 추가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스프링 부트 애플리케이션 어노테이션 선언된 그 애플리케이션 클래스는 패키지 루트에 위치하는 것이 좋다 라고 했는데, 이 컴포넌트 스캔에다가 별도로 이제 다른 패키지를 지정을 할 수 있긴 하지만, 그 스프링 부트 레퍼런스 문서에도 보시면 그 메인 클래스, 그러니까 메인 애플리케이션 클래스의 위치는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젝트에서 패키징을 하고 가장 최상위에 위치시키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이제 별다른 설정 없이 이 애플리케이션이 구동이 되면서 컴포넌트 스캔이 동작이 돼가지고 밑에 뭐 커스터머, 그리고 커스터머 레파지토리, 그리고 커스터머 서비스 컨트롤러들을 각각 검색을 해서 이제 빈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이제 스프링 부트의 설정 부분입니다.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바 컴피그를 기반으로 해서 자동 설정들을 추가를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이 설정들은 이미 그 스프링 부트 오토 컴피규어라고 하는 이제 프로젝트 안에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를 살펴보실 수 있는 게 이미 이제 그 라이브러리들 중에 보시면 그 스프링 부트 오토 컴피규어라고 하는 이제 요 라이브러리가 있고, 그 안에 보시면 이제 패키지들이 쭉 있는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요 안에 있는 패키지들이 다
그 스프링 부트에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는 설정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네, 그 스프링 부트 레퍼런스 문서를 보시면 나와 있기도 하지만 이제 오토 컴피규어를 보셔가지고 살펴보는 걸 더 추천을 합니다. 지금 이제 레퍼런스 문서 같은 경우에는 좀 갱신이 그러니까 원활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스프링 부트가 막 버전업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1.3.0 지금 이제 나올 예정인데 그거랑 전혀 이제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레퍼런스 문서를 보고 개발을 하다가 그러니까 설정했던 거랑 전혀 다르게 동작을 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런 케이스 때 이제 오토 컴피규어를 보면서 해당하는 설정 부분들을 쭉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요 부분에 이제 스프링 부트 애플리케이션 어노테이션 클래스가 있고 이제 웹 패키지를 보시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요 웹 MVC 오토 컨피그레이션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웹 MVC 오토 컨피그레이션은 이제 보시면 이제 위에 또 어노테이션들 선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바 컨피그 클래스다. 그리고 이제 컨디션이라고 하는 그 접두사를 가지고서 이제 몇 가지 선언들이 되어 있죠.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이 있을 때, 그리고 클래스가 있을 때 해서 서블릿 클래스, 디스패처 서블릿, 그리고 웹 MVC 컨피규어 어댑터가 있을 때, 그리고 컨디션 미싱 빈 해서 이제 웹 MVC 컨피그레이션 서포트 클래스 이 해당하는 클래스가 없을 때 이제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오더라고 해서 이 빈 클래스, 그러니까 빈으로 했을 때 우선순위를 둘 수 있도록 한 거죠. 지금 이제 최고 권에서 이제 플러스 10으로 해서 등록되도록 되어 있고, 이 설정이 끝나고 나면은 디스패처 서블릿 오토 컨피그레이션 이 클래스를 이제 읽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스프링 이제 웹 프로젝트를 시작을 할 때 하게 되는 설정들을 내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프링 부트를 사용을 하실 때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설정을 바꾼다기보다는 이 스프링 부트에서 제공을 하는 기본 설정들을 가져다 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소스 코드를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레퍼런스 가이드 보고 또 동작하는 걸 좀 살펴보면서 할 필요가 있고요. 이제 뭐 여기 보면 예를 들면은 요 히든 HTTP 메소드 필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기본적으로 웹에서는 get과 post밖에 없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REST API나 그런 쪽에서 보면 이제 put과 delete 메소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get과 post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put과 delete를 사용을 못하죠. 그래서 이제 스프링에서 그 폼 쪽에 보면은 히든 값으로 해가지고 언더바 메소드 해서 put 혹은 delete를 통해 가지고 이 다르게 동작하도록 이제 선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 필터링 할 때 인식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해서 히든 HTTP 메소드 필터를 선언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미싱 빈, 이 필터 빈이 설정이 안 돼 있으면 얘가 자동으로 이 필터를 빈으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자가 설정을 안 하고 넘어가는 애들 중에서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한 애들이 있으면 쭉 자동으로 선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리소스 하는 부분이나, 그리고 이제 인터널 리소스 뷰어에서 이제 JSP 부분 자동으로 이제 선언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기본 요소들을 쭉 보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케일
뭐 처리하는 부분, 그리고 데이트 포맷, 그리고 이제 get 메시지 코드, 뭐 리졸버 이런 식으로 해서 포매터도 있고 이 부분들이 쭉 등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용자는 이 자동 설정을 딱히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여기서 이제 스프링 부트 애플리케이션 선언을 하면은 이 안에 있는 설정들이 다 빈으로 이제 그 컨디션에 따라 가지고 등록이 되고 끝나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그 JSP보다는 좀 템플릿들을 많이 사용하는 쪽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제 템플릿 설정들도 위에 보시면 벨로시티, 타임리프, 그리고 어딨지? 그루비 템플릿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프리마커도 있네요. 이제 지금 현재 스프링 부트 1.25에서는 지금 4가지 그 템플릿 엔진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뭐 이외에 다른 템플릿 엔진을 사용을 할 때에는 이제 별도의 그 웹 설정, 그러니까 웹 컨피그레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빈 설정을 하고 선언을 하면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프링 부트 같은 경우에는 그 외부 설정 값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자바 자르 그러니까 이제 스프링 부트는 기본적으로 8080 포트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안 바뀌었네. 맞나? D 서버 포트. 네. 이제 보시면 9001로 바뀐 거 보이시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 애플리케이션 실행을 하면서도 그 설정 값들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제 이와 관련된 값들은 요 문서에 보시면 쭉 밑으로 내려가서 요 애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라고 하는 항목을 통해 가지고 그 매개 변수 파라미터로 이제 전달 받으면 바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어떤 값들은 값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어떤 값들은 값이 안 들어가 있는데 이제 이 부분들을 확인하셔 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항목에 따라서 쭉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깅 부분도 이제 로깅 패스 하면은 이 스프링 부트가 실행이 되면서 해당하는 위치에다가 로그 파일 생성하는 부분까지도 선언이 가능하고 제가 좀 전에 바꿨던 이제 서버 포트 부분도 이제 뭐 8080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제가 9001로 바꾼 것처럼 이제 설정들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설정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처음에 만들면은 애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라고 하는 그 파일을 통해 가지고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YML이라고 하는 포맷을 이용해서 하는 설정을 더 선호를 하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애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 자체도 어떻게 보면 쓰기엔 나쁘진 않은데 이제 나중에 이 프로파일스라고 하는 항목을 통해 가지고 그
설정 값들을 바꿔서 쓰는 부분들을 하려고 하면 파일을 여러 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제 설정을 쭉 내려가 보면은 예전에 이제 메이븐을 사용을 했을 때는 그 프로젝트 안에 config local, config development, config test, config production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각 환경에 따른 디렉토리를 만들고 이 안에다가 그 뭐 DB 커넥션 정보 그리고 뭐 파일 다운로드 경로 그리고 뭐 연계되는 API 정보들을 쭉 따로따로 해놓고 이제 메이븐에서 빌드할 때 프로필을 선택해 가지고 해당하는 디렉토리를 포함시키는 형태로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를 사용을 하면은 이제 밑에 있는 것처럼 뭐 어플리케이션 로컬 프로퍼티스, 어플리케이션 디벨롭먼트 프로퍼티스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프로파일스에 맞춰 가지고 파일을 생성을 해서 한 곳에서 관리를 하면은 그 스프링 부트가 실행이 되면서 해당하는 애를 선택을 해 가지고 실행을 하도록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 YML 파일을 사용을 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하나의 문서 안에서 이제 스프링 프로파일스라고 해서 이 표시를 통해 가지고 각각 구분지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되는 부분은 요 위에다가 선언해 놓고 이제 각각의 프로파일마다 달라지는 부분들을 선택적으로 바꿔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 지금 이제 이게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그 이노커츠에 사용하고 있는 그 어플리케이션 YML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위에 부분에는 그냥 기본적으로 실행을 하면은 디벨롭먼트 프로파일을 실행을 해라 라고 하고 이제 정의를 했고, 그리고 이제 공통되는 부분들은 쭉 이렇게 선언을 해놨고, 그리고 이제 디벨롭먼트 부분에서는 이제 다른 부분은 딱히 없어요. 이제 보면은 로컬에 있는 그 H2 데이터베이스 이제 파일을 이용을 해라라고 해서 선언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테스트를 진행을 할 때는 또 H 데이터베이스에 메모리 DB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실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프로덕션에서는 이제 그 플라이웨이라고 하는 그 DB 마이그레이션 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이그레이션 툴을 통해 가지고 SQL을 쭉 읽어드려서 얘를 실행을 안 했으면은 DB에다 적용을 시켜서 이제 SQL의 버전 관리를 그러니까 변경 이력을 관리를 해가지고 그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그러니까 스키마를 관리하도록 하는 기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그 파일을 생성을 하도록 하고 로그 레벨은 인포로 해서 찍도록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그 로그 레벨이 각각 다르죠. 이런 식으로 각 프로파일별로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이 부분은 이제 스프링에 보면 프로파일스라고 하는 그 기능을 통해 가지고 사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스프링을 좀 잘 아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프링 부트 이제 확장을 해야 되죠.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었으면 거기에 이제 또 처음에 프로젝트 만들었을 때와 또 다르게 이제 필요한 기능들을 하나씩 추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스타터 폼이라고 해가지고 그 스프링 부트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애들이 그 문서로 제공이 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스타터스에서 쭉 추가되어 있습니다. 액추에이터, 뭐 AMQP, 뭐 AOP, 그럼 배치, 캐시 등등등등 해가지고 이제 제가 좀 전에 오토 컴피그에서 보여드렸던 그 클래스들이 구동하는 데 필요한 애들이 쭉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하나 추가를 해보자면 저는 얘랑 그리고 JP 스타터 이렇게 추가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를 리프레시를 하면 네, 제가 검정 테마를 쓰다 보니까 잠깐만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스프링 부트 스타터 데이터 JPA 추가된 거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은 H2 어디냐? 여기 있네요. H2 자르가 추가된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에 보시면 스타터 데이터 JPA라고 하는 보면은 별건 없어요. 이제 그 메이븐 기본 설정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spring.provides라고 하는 파일 열어보면은 이제 스프링 데이터 JP에서 사용하는 관련된 또 라이브러리들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어요. 이제 스프링 ORM, 하이버네이트 엔티티 매니저, 그리고 이제 스프링 데이터 JPA 이 세 종류가 이제 또 함께 이제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요 밑에 웨이브는 안에 보시면 또 이제 요 폼.xml 있어요. 이 폼.xml 통해서 요 선언되어 있는 세 개의 의존성 있는 부분들에 관련된 이제 라이브러리들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디펜던시 보면은 스프링 부트 스타터, 스타터 AOP, 코어, 부트 스타터 JDBC, 하이버네이트, 그리고 트랜잭션 API, ORM, 데이터 JPA, 에스펙트 해서 이제 쭉 가져오도록 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해상도를 높였는데도 흐릿하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스타터를 추가를 하면 이 스프링 프로바이드스를 확인해 가지고 또 이제 폼.xml 확인해서 관련된 그 라이브러리를 쭉 함께 추가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발자는 이 부분도 딱히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요 build.gradle에 필요한 기능만 추가를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되고, 혹시나 이제 이쪽 문서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search maven.org나 mvn repository 이 두 개 사이트에 가서 검색을 하면 되는데요. 여기 가서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 라이브러리 정보를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쭉 그 의존성 라이브러리 나오고, 제가 사용할 거는
H2 예정. 그래서 이제 얘를 클릭을 하면은 그 각 빌드, 그러니까 개발 도구, 아니, 빌드 도구에 맞춰가지고 그 추가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면 되는 항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드 같은 경우에는 요 컴파일 요 부분만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추가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스프링 부트에서는 그 기본적으로 좀 전에 보여드렸던 요 의존성 버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1.2.5가 그러니까 이제 해당하는 스프링 부트의 버전에서 이 버전을 붙이지 않고 그냥 ANTLR 콜론 ANTL이라고 쓰면은 2.77 버전을 자동으로 이제 내려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버전에 대한 부분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냥 그 제가 여기서 사용했던 것처럼 그 딱히 버전을 요 뒤에다 안 붙이지 않아도 이제 스프링 부트에서 선언한 버전을 쭉 가져오도록 되어 있는 거죠. H2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4.187 버전을 가져오도록 되어 있을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네, 1.4.187 버전 가져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개발자가 최대한 신경 쓰지 않도록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오토 컨피규어 있잖아요. 거기에도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또 H2도 있어요. 없나? 있어야 하는데 없네요. 이 부분은 제가 좀 찾아보고 업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데이터 소스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 스프링 부트에서 사용을 할 때는 버전을 안 써도 되고 혹시나 다른 버전이 필요하면 끝에 버전을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메이븐도 마찬가지로 그 디펜던시 해서 그룹 아이디랑 아티팩트까지만 적어 놓아도 되고 이제 버전이 필요하면 버전 그 속성 추가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러니까 지우고 올려도 스프링 부트에서는 자동으로 1.4.187을 다운로드 받는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스프링 부트를 간단하게 이제 최초 그 임포트해서 이제 구조를 한 번씩 쭉쭉 살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스프링 부트 자체는 그 기본 설정들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서를 보고서 이 버전을 사용을 할 때 어떤 부분들이 추가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만 개발자가 이해를 하면은 이제 그냥 말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해도 그냥 그 기능이 구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추가했던 그 H2 데이터베이스랑 스프링 데이터 JP를 쓰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실행을 시키면은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H2 데이터베이스가 메모리 DB로 실행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에다 엔티티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붙이면 엔티티 클래스를 인식을 해가지고 이제 실행될 때마다 그 엔티티 클래스를 생성하고 그러니까 크리에이트 드롭이라고 하는 아마 옵션이 기본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메모리 DB니까 애플리케이션이 구동됐다가 꺼지면 이제 사라지고 그 작업을 굳이 개발자가 선언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인터널 리소스 해서 이제 뭐 JSP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나 그런 자원들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 어노테이션을 통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다 설정이 돼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스프링 부트는 기본적으로 자르나 와르 파일로 이제 움직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배포 환경에 따라 가지고
그 자르를 할 건지 와르를 할 건지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전에 그러니까 아까 찾은 기능이 있었는데, 그 이제 저 자르 파일을 그냥 그대로 써도 그 리눅스에서 서비스로 이제 등록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프링부트에서 이 스프링부트로 executable true라고 하는 옵션 주고 빌드 시켜서 이제 만든 자르 파일이 있으면 이 자르 파일을 요 etc initd라고 하는 곳에 그 링크를 거는 것만으로도 이제 서비스로 이제 등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스타트, 스톱, 리스타트 이런 명령어를 줘가지고 서비스 실행하는 것처럼 만들어서 쓸 수가 있는 기능이 이제 1.3.0 버전에 추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스프링 부트 쪽이 굉장히 이제 버전업이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이제 스프링 같은 경우 JDK 9이랑 그리고 스프링 프레임워크 5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그 벌써 넘어가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개발을 할 때 자바 8 버전에다가 그래드를 사용하고 스프링 부트 적용해서 스프링 프레임워크 4.0에 JP에서 ORM으로 해가지고 빨리빨리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이제 어느 정도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지인의 회사에서는 기본적으로 JDK8에다가 스프링 부트 그리고 그 ORM 사용을 해가지고 하는 환경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확산이 되어 있는 형태인데,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놈의 하이브리스를 이제 밀고 있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엔터프라이즈 환경에 맞춰서 뭐 이커머스 이제 솔루션으로서 걔를 밀고 있는 건 분명하긴 한데, 사실 이 프로젝트를 그러니까 이커머스 하이브리스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거를 이제 자유제로 다룰 수 있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이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척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죠. 이제 그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나 인터넷에 뒤져가지고 찾아볼 수 있는 정보나 그런 게 없어서 굉장히 이제 힘든 상황이고, 아마 그게 그 하이브리스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다들 새로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프로젝트 끝나고 다른 프로젝트 들어가서 이제 하려고 하면 이거 내가 어떻게 했더라 하면서 그 과거를 회상을 하지만 이제 머릿속에서 이미 지워지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저희가 코드를 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내가 작성했던 코드를 좀 하나하나 클릭해보면 내가 이렇게 했지 하면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안 되니까 그냥 아싸리 그냥 이제 인터넷에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최신의 기술도 접목돼서 이제 쉽게 갈 수 있는 그 개발 환경을 가지고서 가면 좋겠다라는 이제 목표를 갖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이바티스나 와이바티스를 안 쓴 지 한 4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스프링 데이터 JP 쓰면서 하이버네이트 쓰고 해가지고 ORM으로만 개발을 쭉 해오고 있는데, 이제 지금 막 아이바티스, 와이바티스 써봐 그러면 저는 아마 못 써요 하면서 그냥 자리에 주저앉고 땡깡 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스프링 부트를 소개시켜 드렸으니까 한번 이제 이 문서 보시면서 한번 그 프로젝트 생성해가지고 실행해보고, 또 이제 설정 바꿔서 뭐 8080 포트였던 거 9001로 바꿔보는 것만 해도 꽤 오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이제 10분간 쉬고 이제 제가 그 전에 한번 살짝 공유했던 예제 프로젝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